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회에는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지난달에 이 연방국세청이 납세자들의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를 면제해주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무엇을 얼마만큼 또 몇 년도의 세금 보고에서 발생한 페널티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인지, 그 페널티 면제 규모는 얼마고 또 왜 이런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더 페널티까지 또 내라 그러면은요. 네.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페널티도 만만치가 만만치가 않죠. 이게 페널티라는 것은 정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세금을 납부를 해라. 그다음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 빨리빨리 내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효율적인 증세 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까 정부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는데, 특히 2020년과 2021년도 세금 보고는 팬데믹 때문에 정부도 일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뭐 노티스도 제대로 보내주지도 예. 않고,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도 않고, 뭐 텍스 리턴 하면은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알 수도 없고, 굉장히 행정이 마비가 된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 우리가 잘못한 게 많다. 그러니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좀 구제를 해주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금이 딱 나와가지고 세금을 안 내면 자동적으로 막 페널티가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페널티가 나오면 뭐 여기에 페널티 얼마, 인트레스트가 얼마, 뭐 브라브라 해서 최초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굉장히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안 내기 시작하면은 every month에 5% 해가지고 세금이 많아지는데, 그걸 받은 텍스페이어를 구제해주기는 프로그램인데 10만 불 이하의 금액, 그 다음에 2020년과 21년도의 금액,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정부가 자동 면제해주겠다. 그게 대상자가 한 500만 명 된답니다. 와, 네. 500만 명에 한 10억 불의 세금을 면제해주면은 1인당 한 200불 정도인데,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예. 그래도 페널티를 웨이브해준다는 거, 그것도 자동적으로 웨이브를 해준다니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2023년도 4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와 2021년도 세금 보고에 관련된 것만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금을 못 내는 거잖아요. 안 내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왜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어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금조차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좀 못 냈다고 벌금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못 낸다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당신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네. 못 낸 것은 당신의 문제 아니냐. 네. 적어도 미국에서는 부동산 프로퍼티 텍스는 재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얼마를 내,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네. 근데 IRS의 세금은 내가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네. 네. 월급에 관련된 것 기타 등등해서 예. 내가 스스로 보고해서 결정된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조금 다르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통보를 받고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금 보고를 작성해서 제3자를 통해서 보고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이 금액은 당연히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네. IRS 입장이죠. 근데 거기에서 안 내면 정부도 코로마다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코로마다, 그거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어디서 돈이 나와요? 아니, 연체료가 붙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페널티까지 붙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는 안 하는 사람을 강제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야죠. 가만히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연끌을 해서라도 세금은 내라 이 그럼요.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이만큼 벌었으니까 요 정도로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타임리 내면은 어. 네. 페널티가 없어. 근데 그걸 안 내는 안 거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부는 인트레스트보다 약간 높이 해주는 것은 이게 페널티를 가면은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가 붙거든요. 그렇죠. 인트레스트가 약간 높아요. 당신이 크레딧 카드를 빌려서라도 내 것을 갚는 게 이득이야. 그러니까 네. 그게 8%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인트레스트예요. 네, 근데 높아요. 인트레스트는 웨이브를 안 해줘. 왜 그러냐? 이건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 플러스 페널티는 기회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도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프로그램 말고도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여러 가지로 페널티를 웨이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길을 다 터놨으니까 거기 가서 페널티는 웨이브 받고 그 대신 인트레스트는 못 해줘. 그래서 인트레스트는 다 하나도 안 낸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네. 다 내. 그게 8%야. 아, 그러니까 너무 아유, 셉니다. 그 크레딧 카드에 그 한도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거 내 가지고 인트레스트 여기다 바꾸세요, 내세요라고 많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혹시나 이거 세금을 못 내서 파산하면 세금 안 내도 돼. 되는 거는 세금은 아니죠? 파산이 안 되죠. 파산의 대상이 안 안 돼요. 돼요. 안 되는데 그 뒤로 추징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은 잘 선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놔두고 언제든지 네 기록에 의해서 이 돈은 갚아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좀 예. 더 이야기할 네. 수 있는 것들은 네. 그러면 불이익이 뭐냐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조치에 따라서 지금 이 면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개인 납세자가 직접 IRS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제 신청을 예. 아니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고 자동적으로 500만 명에 해당된 것을 AI를 통해서 전부 이현주 씨 거 200불 면제 자동적으로 다 면제가 되어버려요. 아하. 근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RS의 트랜스크립트 학교 말로 말하자면 성적표죠. 예. 자기의 성적표를 뜯어보면은 다시 그게 다 들어가 면제가 봐야 되어 되겠구나. 있는 것이 다 나타날 수가 있다. 아하. 따로 네.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 IRS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분에 한해서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네. 2년도, 3년도, 4년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신청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거를 있을 따로 경우에.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번 연방 특별조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뭐 다른 어떤 방법은 없나요? 이게 원래부터 네. 페널티에 관련된 것은 부과할 때도 네. 이게 기분 나쁘죠. 우리가 부과를 그럼요. 거 받는 것도.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리즈너블한 이유가 있으면 네가 이야기를 해라. 뭐 예를 들면은 플러드가 있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아니면 집안에 어떤 재난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설명을 해서 IRS에다가 설명을 해서 이번에 다른 것은 내가 체납세금을 깎아달라는 소리 아니다. 네. 편을금은 좀 깎아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도 직원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뭐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 월급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해줘요. 근데 그런 네. 길을 잊어버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야야야. 그 IRS에 그 분쟁하지 마. 그걸 빨리빨리 내버려. 그 더 큰 돈도 아닌데 뭘 그래?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돈을 내버려. 이번에 내버린 사람들도 리펀드를 받아요. 아하. 내가 와서 그냥 뭣도 모르는데 무슨 고지서가 날라와. 나 귀찮네. 야 이거 빨리빨리 내버려. 예.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이번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200불 정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리펀드로 날라온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나 좀 봐야 되겠네. 우리 같이 월급쟁이들은 따박따박 세금을 그냥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대개다 개인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예납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미리미리. 지금 월급을 하시면은 페더럴 인컴텍스 위드홀드를 매 페이체크에서 떼잖아요. 그렇죠. 예납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월급쟁이들은. 네. 근데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은 내야 된다는 논리는 아는데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딜레이가 돼. 그러면 그 딜레이가 된 것이 그 다음에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야 당신 내야 될 세금을 적게 냈네? 그러면 페널티 붙어야 돼. 그런 페널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군요. 제일 많아요. 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미리 프리페이드 해서 자기 세금을 미리 이제 납부를 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그 액수가 좀 적게 납부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또 나옵니다. 디퍼런스에 대해서. 디퍼런스. 그것도 네가 조심해야 내야 될 되겠네. 세금이 10,000불인데 내 기록을 보니까 8,000불밖에 안 됐어. 이 디퍼런스는 미리 좀 냈어야 될 것 아니야? 거기에 페널티가 붙죠. 계산만 그러면은 세금을 제때 못 내고 장기간 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 내가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 패스포트를 신청할 때 그게 패스포트가 나옵니까? 예, 혹시? 요즘 그 금액이 59,000불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59,000불. 연방 정부가 국무부에다가 요청을 하죠. 패스포트 그렇게 주지 말라고? 그러면은 패스포트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리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소셜 시큐리티 받는 사람은 그게 소셜 시큐리티 받은 사람들은 압류받나요? 소셜 시큐리티 받는 전체 금액을 또 다 압류를 해버리면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일부 금액, 예를 들자면 20%나 25%의 금액은 이거 당신 세금 안 낸 거 있지 않냐? 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방에서는 내가 줘야 될 돈이 있으면은 딴 데서 받아야 될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텍스보드는 돈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EDD는 오버 페이먼트에 대해서 돈을 받아낼 것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쪽에서 연결해가지고 줘야 될 돈이 그리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것은. 그러니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미국이라는 그래도 큰 나라에 와서 그다음에 행복된 생활을 하시는 과정에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하죠. 내가 이 돈을 왜 내야 되느냐. 내가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갑자기 그 화재가 났어. 근데 소방서에 와가지고 야, 이 불을 끄는데 2만 불 현찰을 내주지 않으면 내가 안 꺼주겠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나 네.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소방서는 나한테 그 불을 꺼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건 그렇고 네. 그래서 참 세금 납부는 철저히 다 하고들 하는데 뭐 가끔은 그렇게 이 TV 보고 있다 보면 뭐 트럼프가 세금을 덜 냈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아니 있죠. 저렇게 억만장자가 세금을 이렇게 얼마밖에 안 냈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나 세금을 지금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어떤 게 좋은 있을까요? 방법은요. 첫째 돈 없으면 제일 쉽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세금을 밀렸는데 예. 내가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offer in compromise. IRS하고 나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딜을 보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야. 네. 내가 지금 10만 불을 밀렸어. 근데 내가 그 비즈니스에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밀린 건 내가 안다. 인정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컬렉터빌리티에 문제가 생겼어. 네. 그러니 나하고 좀 딜을 하자. 내가 갖고 있는 돈 5천 불이 있다. 그 10만 불, 5천 불로 띵동땡 하자. 그럴 수도 들어줘요. 있군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 회계사 내가 없을 때 많이 했어요. 회계사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그럼요. 있어요. 그런 건 조금 복잡한 일이니까 네. 내 모든 것을 밝혀야 돼요. 그냥 면제해 주세요. No, 안 됩니다. 당신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가? 이렇게 분한 것을 전부 다 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은요 100만 불짜리라도 10불이면 끝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모든 케이스를 그냥 아웃스탠딩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